네, 이제 함수를 여러분들이 안 사용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함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함수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적인 설명이고, 우리는 이제 컴퓨터적인 함수는 일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를 블록으로 보통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속 사용하는 코드를 함수로 정의해서 이제 좀 코드의 편의성을 올려주는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를 그냥 메인 함수에다 쭉 다 코드하기에는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함수를 이용해서 재사용도 하고 뭐 반복적인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함수 형식은 이제 함수를 들어가려면 파이썬에서는 모든 우리 C 언어 기준으로 얘기하면 중괄호, C 언어 기준이 아니어도 거의 웬만한 애들이 중괄호 되게 너무 그래서 중괄호 이렇게 쓰는 중괄호 요 사이에 쓰는 거를 다 탭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반복문도 우리가 중괄호를 많이 쓰잖아요. 중괄호를 쓰는데 그것들을 저거 하듯이 그런 거 하듯이 그래가지고 탭을 사용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함수명 앞에는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얘가 함수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콜론을 사용해서 그 밑에 단에는 탭을 사용해서 여기에 내가 누구누구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자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C 언어 쓰듯이 인자들은 동일하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반환값도 여러 개를 또 반환할 수 있어요. 이거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또 특수한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엄청 반환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는 클래스를 반환하던 어떤 핸들러를 반환해야 될 때 어떤 하나를 반환해서 거기에 있는 구조체나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반환해서도 한 번에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 지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 두 개, 요 코드가 파이썬 처음이지가 두 번 출력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돌려보면서 요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연에서 프린트 F 방식에도 출력이 가능한데 요런 식으로 프린트 F를 요런 식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퍼센트 표시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들어갈 인자 여기 퍼센트에서 들어갈 인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인자도 한 번에 하는 거 두 개 인자 두 개 이상의 인자를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로를 사용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채팅에서 인베디드 비전 3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돌려보면서 실제로 요 함수가 어떻게 인자를 3개 받아오는 함수죠. 인자를 3개 받아오는 함수가 여기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리턴 값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리턴한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함수의 이제 형식을 표현한 거였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복잡한 함수인데 여기서 이제 들어쓰기가 안 들어가 있는 얘가 이 코드들은 실질적으로 위에 있지만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얘는 실행이 안 될 거고요. 여기부터가 이제 처음 실행되면서 내려갈 거고요. 얘가 이제 요 세이라는 함수로 쳐야 되면 여기 있는 얘를 먼저 불러올 거예요. 넓이를 구해요라고 이렇게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계산하는 거 어떤 값은 어떤 값이라는 거 이제 넣어주는 건데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넣고 계산하고 뭐 리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쭉쭉 들어가 있고 라이트까지 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어떻게 라이트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출력할 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얘는 연수 삼아 이제 돌려보면 좀 코드가 길어요. 그래서 돌려보면 아까 이제 저기랑 동일하게 넓이를 구해요라고 뜨죠. 여기서 C 언어 기준으로 이제 보면 여기 요거는 먼저 실행되지 않겠죠. 함수니까 누가 요 함수를 실행하기 전까지는 실행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세이가에서 얘가 호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타입은 1, A는 5, B는 5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어떤 함수에서 이 이름만 해서 여기에 있는 세 개의 값만 넣어서 하려고 할 때 인자를 다 넣어줄 수도 있지만 인자를 굳이 다 안 넣어줘도
네, 그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사실 특수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 시언에서는 인자를 꼭 맞춰줘야 되는 게 있었는데 굳이 안 맞춰줘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는 안 넣어줘도 돼요. 왜냐면 여기에 벌써 내가 C를 none이라는 걸 넣어놨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세 개만, 이런 식으로 세 개만 넣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또 아예 네 개를 다 넣어주면 얘가 강제적으로 C도 값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요 타입은 1, 2, 3이라는 걸 넣었어요. 타입에 따라서 코드는 조건문이 되는데 1번 타입은 이거고 2번째 타입은 이거고 세 번째 타입은 이거예요. 세 번째 타입의 특수한 경우는 리턴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반환값이 두 개가 있다는 거고, 아니네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조건문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반환값은 두 개씩 해요. 그쵸? 그래서 메시지를 사각형이냐 삼각형이냐, 편행 사변형이냐, 그 다음에 리저트 값은 어떻게 된다. 그러면 사각형을 계산하는 건 당연히 AB가 같기 때문에 사각형 계산하는 건 AB만 곱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삼각형 같은 경우는 나누기 해서 다른 값을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사변형 같은 경우는 그 평행 사변형에 대한 계산식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계산식대로 계산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삼각형을 나누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실행하게 되면 요 타입은 뭐 이런 건데 요거 타입 쪽은 한번 뺄게요. 여러분들 보시기가 조금 여기 PPT에 나와 있으면 뭐 얘는 튜플이고 플롯이고 뭐 스트링이다라는 건데 얘는 뺄게요.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라이트 함수에는 데이터 두 개 넣어주면 출력한다. 넓이는 몇이고 얘는 뭐다라는 거죠.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만 나와요. 넓이를 구해요. 그래서 사각형은 25. 삼각형은 당연히 그 절반 크기가 되는 거고, 얘는 평행 사변면의 계산식으로 계산해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A를 제가 만약에 7로 넣었어요. A를 7로 넣고 B를 1로 넣으면 두 개를 당연히 곱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값은 크게 변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7이라는 값이 나오죠. 근데 얘가 순서를 바꿔서 제가 이런 식으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얘는 어떤 그런 저거를 그 인덱스를 제가 아예 지정해 줘 보기 때문에 얘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수학이기 때문에 크게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긴 해요. 근데 얘는 요 순서대로 얘가 첫 번째 인자에 꼭 들어가게 돼. 요거를 바꾸면 되겠네요. 요거를 바꾸지 말고 요 타입을 뒤로 빼버리겠게요. 타입을 뒤로 빼버리는 거를 해보면 되겠죠. 타입을 뒤로 빼면 이런 식으로 타입을 뒤로 빼도 돌리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왜냐면 얘는 이름을 정해줬기 때문에. 근데 얘에서 만약에 얘를 내가 3으로 바꿨다. 그럼 전혀 계산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건 3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이 순서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기다 2를 넣어주고, 여기다 1을 넣어주고, 얘를 뭐 1로 하겠다 하면 이건 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떤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순서를 지켜줘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지정해 줄 거면 굳이 순서를 지켜주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내가 이런 방식으로 호출하게 되면 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순서를 지정하지 않아도 오케이. 얘네들은 꼭 순서를 꼭 지켜줘야 된다. 왜냐면은 어떤 값인지를 우리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모듈이랑 패키지라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사실은 저도 그냥 그렇게 잘 알고 쓰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써줄 수 있구나라는 건데, 인크루드 같은 거죠. 매번 함수를 구현하지 않고 어딘가 불러와서 소스도 간결해지고 이해도 쉬워지고, 그다음에 어떤 소스를 어떤 점 파이를 뭐 하나만 만들어서 쭉 짜면 너무 이제 하나의 코드 안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 어떤 코드들이 쭉 들어가니까 이게 힘드니까 요만큼 불러서 딴 파이에다가 넣어놓고, 또 밑에 거 여기서 다른 파이에다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불러다가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클래스 단위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클래스 단위로도 할 수 있으니까 클래스 단위로 했을 때도 책에서는 아마 클래스 단위로는 가르쳐 주진 않더라고요. 네, 책은 클래스 단위로는 돼 있지 않은 걸로 제가 봤는데, 어쨌든 클래스 단위로도 이제 어떤 순서를 정하거나 함수 단위로 순서를 정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임포트나 모듈을 어떻게 호출하는 건데요.
그래서 함수들의 모음, 뭐 클래스들의 모음, 라이브러리 모음, 각종 이 라이브러리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뭐 명도 좀 다르고 다양하게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여튼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파이썬 모듈은 함수나 클래스를 모아놓은 파일들을 얘기하는 거고, 다른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서 사용하게 만드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장점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매우 편리하고 소스도 간결해진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요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진 않았고, 한번 여러분들도 저랑 강일하게 여기다가 뉴에서 파이썬 파일을 만드는데 헤더 언더바 에어리어 점 에어, 이건 파이썬이니까 그냥 엔터 치면 요걸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요 코드를 제가 여기다가 넣어 놓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코드랑 동일한 코드인데 뭐만 있죠? 메소드만 존재를 해요. 메소드 그쵸? 메소드만 존재하고 얘를 호출하는 무언가는 없어요. 그 다음에 메인에다가 이 코드만 이제 넣을 거예요. 근데 이때 뭘 넣냐? 보면 얘는 간결해졌어요. 메인 코드는 되게 간결해졌어요. 그렇죠? 아까랑 똑같은데 먼저 말하는 거랑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하나랑 그리고 출력하는 거 하나 되게 간결해졌어요. 근데 위에 임포트를 해요. 임포트에 누구? 임포트 헤더 언더바 에어리어를 mod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다. as라는 게 mod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mod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그럼 mod라는 이름은 그 밑에 점이라는 걸로 점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함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mod 그리고 또 임포트에서 얘 안에는 프롬 안에는 라이트라는 거는 또 임포트 이런 식으로도 또 임포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그냥 바로 이름이 안 바뀌었으니까 얘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바꿔줄 수 있지만 얘는 이름을 굳이 바꾸지 않았죠. 이거를 그래서 요거를 바로 임포트하면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고요. 이름을 바꿔서 쓰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임포트랑 그 다음에 프롬에서 거기 있는 것 중에 누구를 임포트 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값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많이 사용하고 이건 같은 폴더에 존재할 때 이렇게 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여기 임포트 안에도 뭐 또 앞에다도 여기 앞에다도 뭘 좀 더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거의 뭐 같은 폴더 안에 있는 거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듈이나 패키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만든 것도 많이 쓰긴 하지만 남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우리가 라이브러리 저번에 이제 점 파일을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이썬의 내장 함수로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여기 프린트문 같은 것도 우리가 라이브러리 갖다 쓰지 않고 활용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인트라든지 자료형 변환하는 거라든지 인풋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뭐 일반적인 것들 그냥 놔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있네요. 요만큼 더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장 함수 사용하는 예제예요. 이렇게 사용하는데 일단은 여기 요런 것들이 이제 내장 함수 사용해서 이제 출력되는 결과물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결과 이렇게 나와서 요건 굳이 어렵지 않고 또 잘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내장 함수를 이용한 캐스팅하는 거. 요거는 스트링을 문자를 스트링으로 변환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자랑 숫자를 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숫자랑 문자를 더하면 더해지지는 않겠죠. 근데 이게 변수는 우리가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출력할 때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직접 치면서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가 스트링이면 뒤에도 스트링에 스트링을 더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앞에가 이제 그냥 일반 문자일 때는 다시 얘를 인트형으로 반환해서 두 개의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합쳐지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을 하면서 오픈CV 거 그때 저번에 대충 그 우리가 윈도우 정 하나 띄워봤잖아요. 그런 오픈CV를 뭔가를 할 때
파이썬과 너무 잘 맞는 라이브러리가 누구냐면 넘파이 라이브러리예요. 얘는 그 어떤 행렬 연산, 행렬하는 거를 모아놓는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이 뭔가 잘 맞아지기 때문에 얘 넘파이랑 럼파이 라이브러리랑 파이썬 오픈CV랑 너무 잘 맞아. 파이썬에 있는 오픈CV랑 너무 잘 맞아서 그 짝꿍으로 이제 잘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걸 설치하는 방법인데 아마 이게 그때 저번에 보니까 여기서 세팅즈 가보면 이게 자동으로 설치가 됐더라고요. 왜 자동으로 설치되냐면 그때 제가 오픈CV 파이썬이라는 이거를 설치하니까 얘가 그냥 자동으로 설치돼요. 왜냐하면 둘이 워낙 그 짝꿍이 잘 먹고 얘만 있다고 하면 뭐 그림 같은 건 출력하지만 그 데이터를 안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우리가 읽어보려면 넘파이가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얘는 자동으로 그때 설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PPT 내용처럼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오픈CV의 함수들도 넘파이의 기본 구조를 뭐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가 너무 잘 맞아서 사용한다라고 일단 그런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넘파이는 사실은 그 오픈CV가 아니더라도 통계 쪽으로도 행렬 연산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임포트 해가지고 넘파이에 있는 애를 넘파이라는 이름을 mp라는 이름으로 짧게 변환해가지고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거기 안에 있는 걸 갖다 쓰려면 mp.이라는 걸 하겠죠. 만약에 얘가 없다면 여기 부분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한번 요거는 복사를 해가지고 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넘파이를 처음 써보는데 예, 역시 설치하지 않아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해서 출력이 쭉 길게 되는 거를 확인했고요. 요 내용을 좀 한번 보시면 뭐 이런 뭐 자료용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넘파이 뭐 어레이라고 되어 있죠. 넘파이 어레이고 뭐 거기 안에 형은 무슨 형이다 무슨 형이다 무슨 형이다 표현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그런 거를 정할 수 있었을까라는 건데 리스트 값은 그냥 평범하지만 여기 중간 값이 하나 이제 그 실수 값이 하나 들어 있어요. 그쵸? 실수 값이 하나 들어 있고 그다음에 각자 A, B에다가 럼파이 리스트라는 거 해가지고 얘를 원래는 그냥 리스트인데 럼파이 리스트로 어레이를 변환한 거예요. A, B가 럼파이로 변환이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A, B를 만약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넘파이로 변환이 됐어요. 근데 넘파이 안에서도 어떤 형식은 중요하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가장 큰 형식인 넘파이 안에 있는 애가 여기 이렇게 그 정수형이 실수형이 들어있다 보니까 어, 죄송합니다. 플롯 64라는 걸로 표현하는 걸로 됐죠. 그리고 이제 A와 B를 곱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C에다 저장하는 건데 A와 B를 당연히 곱하니까 C도 자료형이 플롯 형태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한 애는 G인데 A에다가 그냥 곱하기 2 한 거. 당연히 얘는 인트형이겠죠. 인트 32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고 그 결과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출력하는 방법은 CDE FGH라는 걸 출력했을 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파이에서 행렬 계산으로 하는 행렬 계산은 아니고요. 그냥 곱하기죠. 행렬 그 위치대로 해서 딱 곱해져서 네, 인덱스 단위로 이제 곱해져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행렬 계산은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넘파이에서 이제 초기화하는 방법인데요. 넘파이 값을 이제 생성할 때 넘파이로 이제 생성하는 건데 요 넘파이 제로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쭉쭉 해가지고 출력해보고 또 요 형태네요. 요 형태도 한번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넘파이를 이제 자주자주 초기화해주고 뭔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요것도 필요하죠. 네. 그래서 얘도 넘파이를 임포트하고 아까 여기서 이거 보여드렸는데 요거를 만약에 없애버리면 에러가 떠요. 그럼 얘를 뭘로 써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풀네임을 다 써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좀 쉽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쓰려고 그러면 여기 이름을 어떤 이름을 바꿔서 쓰는 건데 이걸 풀네임으로 다 써도 결과가 나와요.
여기 뭐 에러 떴네요. 어, 이것도 일어나나? 이거는 지금 요거는 옛날 방식이라서 그냥 바로 이런 MP를 안 넣고 해도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MP를 안 넣고. 유인트 8은 누라고 되어 있네요. 유인트 8은 넣고 누구는 넣고 누구는 안 넣고 이렇게 그 얘기네. 두 가지 라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네. 누구는 넣고 누구는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그 얘기고요. 그래서 네, 누군 넣고 누군 넣는데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인트형이나 플러스형은 그대로 쓰되 유인트 8이라든지 플러스 32 같은 경우는 MP를 넣어라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입 쪽 출력하는 건 다 빼버리고요. 타입만 출력했죠. 타입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다 보는 타입이니까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고 근데 이 타입은 굳이 뭐 지금 빼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데이터가 보면은 형태 C는 형태 C의 그다음에 뭐 D의 형태인데 C의 형태 같은 경우는 1,5라는 형태로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5의 형태는 5하고 콤마만 적혀 있어요. 이건 뭐 한번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5로 여기 다 000으로 돼 있고요. 얘는 3,1로 111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얘는 B를 출력한 거예요. C 같은 경우는 C 같은 경우는 임의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임의 값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널 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널 값을 집어넣는 거를 1,5로 만들었다는 건데 이게 구분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해가지고 널 값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이고 플러스 형태로 그리고 얘는 D 같은 경우는 임의 값으로 채운다. 그래서 15의 값으로 채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교수님 얘는 2차원별로는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다가 뭐 2차원별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2,3 이런 식으로 중간에 닫아주면 네, 이렇게 해서 15 값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얘도 데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거 방법, 초기화하는 방법들이에요. 방법들을 다 알려주고 사실 가장 많이 쓰는 건 뭐 굳이 어떻게든 우리가 여기다 이미지를 다 집어넣는 거다 보니까 제로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저는 요것만 거의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서도 좀 잘 안 쓰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넘파이에서 이것도 한번 돌려보죠. 그래서 랜덤한 값을 나타내는 것들로 이제 형태를 나타내거나 어떻게 나타내는 것 같은데 한번 돌려보시면 또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돌려보면 여기 이제 랜덤 한수인데 이거는 시드를 이제 10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랜덤 함수에도 랜덤하게 나타내는 건데 실제로 시드가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들 요 4개의 값은 책에 있는 PPT와 동일한 값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시드가 10이니까요. 시드가 10이다 보니까 동일한 값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요 넘파에서 제공하는 랜덤에서를 그냥 쓰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 사이즈만큼 2 곱하기 3의 형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의 값을 랜덤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동일하죠. 얘도 동일하고 동일한데 이제 얘는 마이너스까지 들어있는 여기 이제 랜드 n이 들어있어서 아마 마이너스까지 네
나타내는 그 난수를 표현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6으로 해서 1차원 배열인데 여기 이제 리쉐입이라는 걸 통해서 형태를 변경해요. 그래서 C의 형태를 2,3으로 변경하라 해서 2,3으로 변경된 값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D는 1부터 100까지의 값을 아마 표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부터 100까지의 값을 6개의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도 리쉐입을 했는데 여기서 리쉐입은 얘는 그냥 1, 2, 3을 아예 크기를 정해줬는데 이제 그 로우 그러니까 이게 행이죠. 행만 정해주고 뒤에 이제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알아서 그 나머지 자릿수를 맞춰서 이제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와 3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1부터 100의 값이 랜덤하게 들고 진짜 책이랑도 동일한 랜덤 값이 들어있어요. 이건 C드로 바꿔줘야지 아마 책이랑 다른 랜덤 값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1차원으로 다시 돌리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1차원 돌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쭉 보여준 거고 이걸 이 중에 여러분들 그냥 한 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리쉐입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마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이거는 객체, 뒤에 있는 객체에 있는 내장 함수를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이 C들을 제가 바꾸면 아마 이거 1로 바꾸면 좀 다른 랜덤한 값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른 랜덤한 값이 나왔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해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요 뒤에를 만약에 리쉐입을 안 하고 돌리게 되면 당연히 D는 이렇게 여기서도 일자지만 여기서도 일자로 나와요. 근데 얘에다가 이런 식으로 2,3이라고 만들어 준 다음에 돌리면 D가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이 나와요. 여기서는 6이라고 썼지만 여기에 값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게 바뀐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넘파이에서 이제 그 난수를 출력하는 근데 시드 값이 이제 동일하다 보니까 난수에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난수 만드는 거는 그 넘파이 거 말고 이제 랜덤 라이브러리가 또 이제 있어요.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쓰시면 이런 시드 같은 문제는 굳이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지금 수업을 작년에 하면서 파이썬 수업을 하면서 사실 객체 지향 쪽으로 짜진 않았어요. 책도 그렇고 객체 지향 쪽으로 돼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간간히 하면서 객체 지향 쪽을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남으면 대면을 하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객체 지향 쪽으로 미리 짜두고 있으면 여러분도 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객체 지향도 한번 수업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먼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한다. 객체 지향 쪽은 언어가 클래스 기반으로 객체 지향으로 만들고 그러나 객체를 우선으로 생각하여 프로그래밍을 해야 한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클래스는 객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문으로서 이제 이런 식으로 클래스라는 걸 사용해요. 거기에 이제 내용을 넣고요. 그리고 이제 인덱스 하고 이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를 생성하는 이게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죠. 객체를 생성할 때 이런 식으로 생성한다.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여기에 있는 코드들은 한 장짜리요? 이게 한 장짜리로 돼 있네요. 한 단짜리로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들은 요 앞에 여기 있고 여기 또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한번 요거는 한번 해보시죠. 사실 되게 간단한 예제라서 큰 지금 도움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한번 복사해서 파이썬에서 실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에서 실행해 보면 내 이름은 고양이 야옹, 그 다음에 내 이름은 강아지 멍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대체지향적인 언어에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받아서 쓰는 거고 애니멀이라는 거를 상속받아서 캣해서 거기에 이제 보이스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엔터가 원래 안 들어갔네요. 또 엔터를 넣어주면 좋겠네요. 그쵸? 그래서
상속받아서 쓰다 보니까 여기 지금 나의 이름을 쓰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상속을 쓰는데 좀 상속은 파이썬이 자바나 C샵 제처럼 뭐 상속 받는 건 있지만 그 그 용어를 제가 근데 이거 어떤 메소드를 좀 변경하거나 아니면 메소드에 이제 다양하게 쓰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안 돼. 그러니까 뭐 메소드 하나만 바꿔가지고 하는 기능들이 좀 제공이 안 돼서 상속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저거 할 수 있지만 그냥 클래스나 객체를 사용한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요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상속받아서 이 멍멍만 보이스만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주 내용은 이쪽에 들어있다라는 거고 요 이닛은 이제 생성자라고 해서 이쪽이 이제 이닛할 때 자기 이름을 저장하는 그리고 요 저장할 때는 셀프라는 데다가 점을 찍어서 사용한다라는 거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는 한 요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놓고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될 때 다시 좀 더 상속 그리고 클래스 여기 이제 클래스 코드 그리고 이제 이게 상속받는 그런 코드 기능을 물려받아서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버라이딩? 그쵸 오버라이딩이다. 제가 그 이름 까먹었는데 아까 이제 오버라이딩 이런 게 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다 파이썬에서도 이제 그런 상속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대한 기초는 전반적으로 사실은 요 내용들이 책을 보시면 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한 학기를 가리키는 양으로 있는 책들도 있어요. 요 내용이 다 들어있는 책들이 있고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좀 라이브러리 위주로 좀 더 가면 요런 내용들은 좀 줄이고 이제 넘파이라든지 그런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는 그런 책들도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책들은 이제 파이썬이 워낙 쉽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나가는 추세로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작년에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정도만 있어도 책 한 권이 그냥 이 정도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었던 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 책들을 좀 보면은 좀 더 그 뒤에 이제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것들, 넘파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하는 쪽으로 좀 더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